며느라기의 눈물, 달콤한 시작, 씁쓸한 전조. 지혜는 민준과의 결혼을 꿈꿔왔다. 그의 다정함과 듬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에 깊이 반했다. 민준은 지혜의 작은 투정에도 귀 기울여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늘 따뜻했고 미래는 온통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은 지혜에게 늘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결혼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늘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이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단 준비를 할 때도 혼수를 보러 다닐 때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지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지혜 고생 많지? 시집 오면 엄마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민준이 저 녀석이 혹시라도 너 힘들게 하면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미소에 지혜는 마음을 놓았다. 오히려 시어머니 복이 있다고 주변에 자랑까지 했다. 친구들은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너 진짜 복 받았다며 부러워했고 지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고 결혼 후에는 더 살갑게 모실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날 아침 행복한 신혼의 첫 인사는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시혼집에서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친정에서 몸에 밴 버릇은 다 버려야 한다 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차가운 강철이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아, 그래도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교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아침 식사 자리, 지혜는 긴장한 채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지혜의 젓가락질을 지적했다. 지혜야, 젓가락질이 그게 뭐니? 복 달아나는 소리 난다. 그렇게 삐딱하게 잡으면 복이 다 새어나가. 지혜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국은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아니야. 천박해 보여.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여겼어. 넌 가문의 수치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 어쩜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니? 그 말에 지혜는 밥을 넘기지 못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눈물이 핑 돌았다. 가문의 수치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혜는 속으로 되뇌었다. 옆에 앉은 민주는 그저 눈치만 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혜는 자신이 꿈꾸던 핑크빛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의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날카로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혜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민준은 엄마가 원래 좀 칫솔적이시지만 나쁜 뜻은 없어.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혜는 민준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어쩌겠어,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지옥 같은 시월드의 시작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가시 돋친 일상 시월드의 민낯. 점점 시어머니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는 무조건 안부 전화를 해야 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늦게 받아? 배운 망아지처럼 굴지 마. 우리 집 며느리는 그렇게 한가한 줄 아나 봐. 주말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야 했다. 민준과 둘이서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번번이 취소되었고 지혜의 삶은 시댁을 중심으로, 아니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지혜의 모든 것을 간섭했다. 옷차림, 화장, 심지어 민준과의 대화 내용까지. 어느 날은 지혜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어딜 가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니? 당장 갈아입어. 그리고 화장은 왜 그렇게 진하게 하는 거야? 밤에 나이트라도 갈 참이야? 너희 둘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 엄마한테 못할 이야기는 없어야지.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지혜는 점점 지쳐갔다. 자유를 잃은 새처럼 날개가 꺾인 기분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엄마가 원래 좀 잔소리가 많으시지만 다 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라며 시어머니를 감쌌다. 지혜는 민준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지?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갑질과 인격 모독이었다. 한 번은 지혜가 심한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을 때였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민주는 출근했고 지혜는 홀로 앓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불시에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대뜸 이 시간에 잠만 자고 있니? 젊은 애가 그렇게 체력이 없어서 뭘 하겠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어나서 집안일이나 해라. 시집와서 아픈 척하는 건 내가 처음이다. 누가 보면 내가 너 구박하는 줄 알겠다. 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병간호는커녕 비난만 쏟아졌다. 지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흐느낄 수도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면서 지혜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민주는 퇴근 후 지혜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엄마도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아프면 엄마도 마음 아파? 라며 또다시 시어머니를 감쌌다. 지혜의 상처는 덧나고 깊어졌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지혜를 잠식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걱정하실까 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지혜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폭발 직전 골마 터진 상처.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극에 달했다. 제사 준비부터 음식 장만까지 모든 것을 지혜에게 떠넘겼다. 시어머니는 마치 감독관처럼 지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지시했다. 지혜야, 저는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지. 기름을 더 둘러야지. 어휴, 답답해. 너는 뭘 해도 요령이 없니? 나물은 왜 이렇게 질척거려? 물기를 다 짜내야지. 너희 집은 음식도 제대로 안 가르치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왔다. 지혜는 잠시 허리를 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 정도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은 어떻게 하려고? 내 친정엄마는 널 뭘 가르쳤니? 우리 민준이 불쌍해서 어쩌니? 라며 핀잔을 줬다. 지혜는 부엌 한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친정엄마가 보고 싶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절실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시어머니의 노예가 된 것 같았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끝이 갈라졌다. 튀김 기름에 데인 상처도 아물 틈이 없었다. 민주는 친척들과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부엌으로 와서 지혜를 도와주는 일은 없었다. 지혜는 속으로 나만 여기에서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명절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고 민준이 없을 때 불시에 찾아와 집안을 점검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하면 이게 며느리가 사는 집이 맞니? 게을러 터져서 원 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지혜는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직접 만들고 정성껏 생일상을 차렸다. 퇴근한 민주는 상을 보고 감격하며 지혜를 안아주었다. 자기야,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그 말에 지혜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왔다. 장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내 친정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미역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너희 집은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이니?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손을 휘둘러 상을 엎어버렸다. 쟁반에 놓인 미역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잡채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혜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충격과 모멸감에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만든 건데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손은 파르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민주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과 울고 있는 지혜, 그리고 분노에 찬 시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 순간 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자신이 망가질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자괴감과 분노가 뒤섞여 지혜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그날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절연,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지혜는 민준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 민주는 충격받은 얼굴로 지혜를 바라봤다. 지혜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폭언과 당했던 모욕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젓가락질 지적부터 감기 걸렸을 때의 비난, 명절 노동, 그리고 오늘 상을 엎은 일까지.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뭘 했어? 왜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당신 엄마가 나한테 가문의 수치라고 했을 때, 게으른 며느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지혜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시집살이 트라우마, 대물림 될까 무서워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봐. 아니면 제가 엄마처럼 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어. 제발 나를 살려줘. 민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비로소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는 지혜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내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민주는 지혜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어제 그 계집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아침부터 찾아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흥분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지혜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어머니가 지혜에게 한 모든 말과 행동 때문에 지혜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지혜를 지킬 겁니다. 어머니께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머니와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내가 미쳤구나. 저런 년 때문에 내 엄마를 버리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쳤지만 민주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듯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민주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울음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를 지켜야만 했다. 결국 민준과 지혜는 시댁과의 절연을 택했다. 주변의 시선과 비난도 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렸다더라. 민준이가 홀어머니를 모른 척한다더라.
온갖 소문이 돌았고 일부 친척들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혜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짓눌렸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민준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아픔을 딛고 진짜 행복을 찾아서 지댁과의 관계를 끊은 후 지혜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혜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방관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지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매일 아침 지혜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혜가 지난 밤 악몽을 꾸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다. 주말에는 지혜가 하고 싶어 했던 취미 생활을 함께 하러 다녔다. 꽃꽂이 클래스에 함께 등록하고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나섰다. 민준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지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지혜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미뤄왔던 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글쓰기 강좌를 듣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악몽과 트라우마는 지혜를 괴롭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거나 식사 중에 숟가락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두 사람은 진짜 부부로 거듭났다. 그들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상담사는 지혜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였다고 진단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혜는 자신이 쓴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시월드 경험과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녀의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힘내세요. 응원의 메시지들이 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시월들을 겪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지혜는 과거의 며느라기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 지혜는 민준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더 단단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